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좀 덜어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평온을 깨뜨리는 그런 관계들,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소갈이 했던 기억이요. 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게 참 그래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겪는 사람은 정말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요, 절대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랫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버텨왔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이런 힘든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오랜 시간 봐온 정 때문에 혹은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한 신호를 애써 외면하곤 하죠. 하지만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 한구석에 계속 찜찜하다면 그 느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잘 차려입고 하는 멋진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하고 무방비한 순간에 툭 튀어나오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쫙 살펴보고 마지막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관계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를 그냥 박살내는 유형들이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실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그 사람 잘못인데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사과를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꼼꼼히 챙길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교묘하게 상대를 탓하면서 정서적으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나한테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내 비밀도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쉽게 얘기합니다. 100%예요. 그 사람에게 비밀이란 건 소중히 지켜야 할 신뢰의 증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위한 가벼운 이야기 소재일 뿐이거든요.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감, 그리고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신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관계는 어떨까요? 그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랑 똑같아요.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기초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헤아릴 줄 모르는 공감 능력이 없는 유형들입니다. 이런 사람이랑 대화하면 꼭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죠. 내가 힘든 얘기를 꺼내면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야, 나는 더 힘든 일도 겪었어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내 얘기는 그냥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한 발판일 뿐인 거죠. 대화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 자기 하소연 발표회 같아요. 만나고 와서 기운이 쫙 빠지는 이유? 에너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뺏겼기 때문입니다. 꼭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만 감정폭력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건 갑자기 입을 싹 닫고 차가운 표정으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침묵 공격이죠. 이 두 가지는 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아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늘 눈치만 보게 되죠. 정혜경 선생님의 말씀이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관계를 맺겠어요. 그리고 내 말만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의 기본 아니겠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어렵고 귀한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분들은 뭐랄까, 손에 쥔 작은 힘에 취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이에요. 회사든 동호회든 아주 작은 역할을 맡았을 뿐인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특권이라고 착각해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식당 직원분이나 청소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행동하는지 딱 한 번만 보세요. 만약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한다?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친절은요, 다 가짜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쓸모 없어지면 똑같이 돌아설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 유형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친절을 무기로 쓰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계속 잘해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빚을 졌다는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딱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와, 그 친절했던 얼굴이 싹 변하면서 본색을 드러내요.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진심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였구나. 결국 이 모든 유형들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좀 불리해지거나 정당한 거절을 당하거나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유형을 다 살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기운이 빠지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유형들에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딱 하나예요. 바로 존중의 결여.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필수적인 자기보호 활동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거리 조절하기. 직장 동료처럼 완전히 안 볼 수는 없다면 그냥 딱 인사만 하는 사이로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둘째, 정보 줄이기. 내 속 깊은 얘기, 내 약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나중에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셋째, 단호하게 경계 긋기. 거절할 때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공격의 빌미만 줘요. 그냥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짧고 단호하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면서 불안하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평온함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